안녕하세요. 춤추는 동기부여가 주부들을 위한 행복 연구가 그 어느 것이 되어도 좋은 책 읽는 오 대표입니다. 오늘은 창업에 관한 책인데요. 창업은 한 권의 노트로 시작하라. 저자는 우에노 미치오, 중소기업 경영지도사이며 주식회사 MM 컨설팅 대표이사다. 특히 창업 융자에 주력하여 약 5,000명의 창업자에 대한 융자를 담당했다고 한다. 어마어마하네요. 머리말. 이제는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적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생각과 회사에 목숨 걸고 있다는 사실에 회의를 느끼며 각종 언론 매체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해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기업가가 소개되는 일이 많아 사람들은 창업을 꿈꾸고 있다. 이 책은 창업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창업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오래 지속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집필했다. 약 5,000명의 창업자에게 대출을 해주며 융자 신청을 하는 분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창업하기까지 면밀한 준비를 한 사람만이 사업을 궤도에 올린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수많은 창업자들의 실패 사례를 보아왔던 터라 그 점을 보완해줄 책을 내게 되었다. 창업 스타일은 천차만별이지만 각자 자신에게 맞는 준비 내용을 스스로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창업 준비 상황을 노트에 손으로 직접 써나가는 창업 노트이다.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창업 노트를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권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1장에서 4장까지 중요한 핵심 엑기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모두 창업 노트를 쓰고 있다. 창업 노트의 3가지 효과. 자, 3가지 효과는 과연 뭘까요? 첫째, 머릿속에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문자로 가시화시킴으로써 생각이 정리된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목표는 쓰면서 비로소 현실이 된다. 두 번째, 창업 준비에 관한 정보를 일원화함으로써 부족한 기술과 노하우가 명백해진다는 것. 막상 창업을 하고 나면 바빠져서 기술 향상에 투자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가급적 준비 단계에서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익혀두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창업 준비의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창업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야 할 과정이 있다. 이 준비 과정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를 체크함으로써 착실하게 창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노트북, 아이패드, 스마트폰보다는 손으로 직접 쓰는 노트를 추천한다. 왜냐하면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가 뇌 활성화로 이어지고 창조적인 발상이 쉽게 나올 워밍업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 들춰봤을 때 그 글을
쓴 그 당시의 기분을 더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맞는 말인 것 같죠? 노트를 고를 때는 보기만 해도 설레이는 것으로 선택한다. 휴대하기 간편한 것으로 선택하는데 이것은 사이즈가 커도 휴대하기가 편하다면 무방하다. 여러 권을 쓰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러 권을 써도 질리지 않고 보관해도 문제가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애착이 가는 것으로 선택한다. 보는 순간 이거야 라고 느껴지는 것을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 로디아나 몰스킨처럼 매력적인 노트에 투자하는 것도 창업 준비에 즐거움을 배가해주는 일이다. 창업 노트는 창업 전에 해야 할 사전 준비를 미리 결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세계의 장벽을 뛰어넘게 해주는 창업 노트. 창업자가 직면하는 세 개의 벽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디어의 벽, 추진력의 벽, 마인드의 벽. 이 벽들에 막혔을 때 전에 써놓았던 창업 노트를 보면 창조력, 추진력, 마인드를 다시 가동시킬 수 있다. 그렇겠죠. 2장. 창업하고 싶은 이유를 노트에 써보자. 이제 노트 쓰기로 들어간다. 노트 첫 페이지에는 창업에 대한 자신의 기분과 느낌을 그대로 적는다. 긍정적인 생각을 크고 또박또박한 글씨로 쓰는 것이 포인트이다. 저자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자유를 얻는다. 창업해서 부자가 된다. 하지만 나는 장사 체질이 아니다. 꿈을 단지 꿈으로 간직할 것인가? 샐러리맨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누군가의 지시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돈을 번다. 등을 적었다고 합니다. 저랑 참 비슷하신 분이네요. 노트 맨 앞장에는 체크리스트를 붙여놓자. 동기와 이념을 확실하게 세운다. 왜 창업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강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어떤 것을 이념으로 삼아 창업하는지 가급적 빨리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창업 이념을 세우지 않으면 당장 급한 일을 처리할 때 불안정한 기업이 되고 만답니다. 우선 창업 이념을 세우도록 하자. 두 번째는 스케줄을 수립한다. 구체적으로 스케줄을 수립한다. 진심으로 창업을 꿈꾼다면 먼저 구체적인 시기를 정한 뒤에 그날부터 역산해서 행동 스케줄을 결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역산해서 거꾸로 3번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한다. 창업이 성공할지의 여부에 큰 열쇠를 쥐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가이다. 따라서 창업 준비 중에도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즈니스는 누군가가 곤란에 처했을 때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자원봉사만 계속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돈을 받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식으로 팔 것인가를 생각해서 매출액에서 원가 등의 비용을 빼도 확실하게 돈이 남는 장사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창업자 마인드로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 창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마음의 문제를 미리 파악해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5번째, 부족한 스킬과 노하우를 보완한다. 경험이 많은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막상 창업을 하려고 하면 셀러리맨 시절과는 다른 스킬을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창업에 필요한 마케팅이라든지 창업 준비 기간 동안 부족한 스킬과 노하우를 파악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6번째, 비즈니스에 필요한 인맥을 형성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대인 교섭력을 높인다. 7번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 자원을 정비한다. 이렇게 해서 노트 맨 앞장에 붙여야 할 체크리스트 7가지였고요. 이상의 항목은 창업 준비 과정에서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 체크리스트를 종이에 써서 창업 노트의 표지 뒷면에 놓을 것을 권한다. 매일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창업 준비에 필요한 행동을 빠짐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한다. 노트를 한 권으로 사용해서 남겨도 되지만 테마별로 분류해서 사용하는 것도 책에서 나옵니다. 이건 각자의 선택 사항이다. 시행착오는 모두 기록으로 남긴다. 창업 전에 실천 가능한 것들, 예를 들어 비즈니스의 인맥을 만들어 놓는다든지를 가능한 한 모두 해보고 시행착오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또한 창업자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스킬은 추진력이다. 창업 준비 단계부터 결심하면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습관처럼 몸에 익혀야 한다. 창업 프로세스를 노트에 쓴 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본다. 마음이 들뜨고 설레면서 즐거운 기분이 든다면 분명 창업이 적성에 맞는 것이다. 창업한 모습이 가슴을 뛰게 만든다면 망설이지 말고 창업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게 된 사람이라도 창업 노트를 활용해 준비하다 보면 창업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되며 긍정적인 창업으로 바뀔 수 있다. 창업의 장단점을 써보자. 창업의 단점을 해결하려는 의욕이 커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단점은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저절로 해소된다. 그렇겠죠. 잘 되면 잘 될수록 단점들이 보완이 되겠죠. 그럼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잘 되면 수입이 늘어난다. 남에게 지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한다. 인생이 흥미로워진다.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성장을 실감할 수 있다. 휴가를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분비는 지옥철을 타지 않아도 된다.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다. 사람을 골라서 만날 수 있다. 읽기만 해도 참 가슴 뛰는 그런 말들입니다. 단점,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다.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병에 걸리면 수입이 끊어질 수도 있다. 불안감에 시달린다. 고독해진다. 실패하면 길거리에 나앉는다. 신용카드를 만들기가 힘들다. 일이 바쁘면 휴가를 못 갈 수도 있다. 세무신고를 스스로 해야 한다. 잡다한 일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과 소원해진다. 성공해서 단점도 장점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속적인 욕망이 창업의 성공 요인이 될 수 있다.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세속적인 이유도 필요하다. 좋은 말만 쓰지 말고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부자가 되고 싶다 같은 직설적인 육수도 써보자. 그래서 동기부여를 쓸 때 세속적인 욕망도 한번 써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숭고한 창업 목적뿐 아니라 어디에서 돈을 벌어들일지에 대해서도 노트에 써놓을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업 구상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 해도 이익 창출이라는 말을 크게 써놓아야 한다. 여러분이 사회공헌을 목표로 한다면 좀 더 나아가서 나라 전체를 들끓게 할 비즈니스를 구상하는 것은 어떨까? 현대사회는 어느 나라건 국제 문제와 재정,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나는 그럴 만한 제목이 못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넓은 시야를 갖고 돈 버는 비즈니스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사회적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양립될 때 사업이 폭발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또 매스컴에서 등장하는 기업가들처럼 하지는 않아도 작게 시작해서 성공하는 창업자들이 많이 있다. 유명한 기업가의 모습을 보더라도 기죽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창업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평소부터 창업 노트에 경쟁 업체와의 차이와 차별화되는 점 등을 써놓자. 그러면 자연스레 자신의 강점을 알 수 있다. 노트를 점점점 사고 싶게 만드는군요. 세 번째 장, 창업 날짜를 미리 정해두자. 창업 날짜를 미리 적어두자. 몇 년, 몇 월, 며칠에 창업한다라고 써놓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어영부영 시간만 흘려보내 결국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인 창업 날짜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창업하는 날은 다음 세 가지 관점을 고려해서 정한다. 첫 번째는 가족들의 사정을 고려한다. 가족들의 동의와 타이밍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 가능하면 자녀의 결혼이나 대학 진학 등 목돈이 들어가는 때와 겹치는 시기는 피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창업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다. 준비 기간이 너무 긴 것은 군물이다. 창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1년, 길어도 3년 이내에 하는 것이 좋다. 그보다 길어지면 준비한 내용이 진부해져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되어 결국 창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세 번째, 지금 하는 일의 타이밍을 고려한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가급적 원만하게 퇴사하는 것이 좋다. 창업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창업 시기가 정해지면 이렇게 크게 노트에 적어 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저자분이 상담했던 사람의 30%는 정한 날짜보다 앞당겨서 창업을 했다고 하네요. 그럴 것 같죠? 아무래도 확고한 계획이 있으니까 도전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는 사업 아이디어를 찾는 2개의 질문. 경쟁사가 하지 않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그리고 장래성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이 2가지를 고려하게 되면 전도 유망한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듯 다른 경쟁사가 하지 않는 일, 나만의 부가 서비스 등의 아이디어를 노트에 적다 보면 실제로 창업할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업계의 경기 동향을 충분히 인식한 뒤
그것을 고려한 사업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길게 요약이 됐는데요. 4장 창업 아이디어를 300개 이상 작성하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아이디어를 짜내는 사람이 성공한다. 성공한 경영인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자는 시간을 아껴서 일한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짧게 일하는 사람이 많다. 사업을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판매, 매입, 회계 처리 등 반복적인 일상 활동을 꼼꼼하게 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아이디어 짜내기이다.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경영 용어로 자주 사용되는 PDCA 사이클이라는 사고 방식이다. 이것은 플랜, 계획, 두, 실행, 체크, 평가. 다시 천천히 읽을게요. 이것은 P는 플랜, 계획을 말하고요. D는 do, 실행, C는 체크, 평가, A는 액션, 개선이라는 사이클을 순환시켜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원활하게 순환시켜서 사업을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PDCA 사이클, 이게 플랜, 이 경영에 있어서 이 사이클을 많이 사용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그런 프레임워크. 자, 어떤 고객을 타깃으로 삼을지,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 등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아이디어를 짜내야 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했다면 다음은 팔기 위한 대책이 중요하다. 자, 마케팅. 마케팅은 4가지 요소죠.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이 조합인데 이 조합의 마케팅을 최대의 효과로 목표로 하는 것이 사고 방식이다. 어떤 창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선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능한 한 많이 생각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300개 이상을 목표로 노트에 써보자. 그렇게나 많이 하면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멋진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이 관건이다. 어떤 책에서도 봤었는데 이게 꽤나 도움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우선 있는 대로 써보는 것이 그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상력에 도움이 된다고 써 있습니다. 이 저자는 그 300개를 쓸 때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대요. 고령자 전용 헬스클럽, 비애원제 헬스클럽, 애완동물 전용 고급 호텔, 디지털 그림 판매책, 은행원 대상의 접객 연수, 비즈니스 매칭 사이트, 좋은 비즈니스 서적을 안내하는 전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한 방법은 오즈본의 체크리스트와 마인드맵이 있다. 저자는 KJ법이라는 다양한 변수나 아이디어를 연관관계를 갖는 몇 개의 그룹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한다고 해요. 마인드맵과 비슷한데 그 글씨를 또박또박 쓰기보다 생각나는 대로 일단 낙서처럼 이렇게 쓰고요. 실행 가능 여부에 연연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우선 모두 적습니다. 저자의 경우는 컨설팅 메뉴를 테마로 했었대요. 그래서 자금 조달 서포트, 자금, 융통 컨설팅, 마케팅 등을 적고 그리고 이 테마들을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는 작업을 했대요.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지 않은 것.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 작업을 여러 테마로 반복해서 나가다 보면 내가 지향해야 할 비즈니스 모델들이 어렴풋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업 전이나 창업 후에도 이런 작은 영감들을 놓치지 않고 메모나 녹음을 하여 기록해 두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창적인 비즈니스는 많은 사람들을 흉내내는 데서 탄생한다. 업계의 상식을 의심하고 다른 업종에서 배운다. 해외의 비즈니스에서 배운다. 고객의 눈높이에서 불연사항이나 불만이 없는지 체크한다. 원가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자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 없는지 검토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된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갈고 닦은 기술과 노하우를 살려서 기존의 비즈니스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면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나 상품이 무엇인지 검토해보자. 그리고 지금 읽으려고 하는 부분을 어디선가에서 읽었었던 것 같은데, 성공하는 기업가는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관점으로 비즈니스를 구축한대요.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관점으로 항상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탐색하다 보면 우연한 일이 계기가 되어 비즈니스의 싹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고객의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5스텝 비즈니스 탐색법. 1. 예상 고객 수는 얼마나 될까?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추산해보자. 2.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3. 고객이 여러분의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상되는 경쟁 상대와 비교해 여러분한테서 구매하는 이유가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4. 고객의 지갑에는 돈이 있을까? 대상이 되는 고객은 상품과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한다. 5. 단가가 얼마가 돼야 고객이 구매할까? 고객이 갖고 있는 돈의 많고 적음, 경쟁 상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 구매할까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 비즈니스 찬스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있다. 비즈니스 기회는 해외에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며 이렇게 4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지금 1장부터 4장은 창업 노트를 왜 써야 할까와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면 이라는 것에 거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을 선택하는 하루 되세요.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